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들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은 뇌의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복잡한 질환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행동에 대한 강박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찾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중독의 대상은 알코올, 약물 같은 물질일 수도 있고 게임, 스마트폰 사용, 도박과 같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중독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보상 시스템은 인류의 생존과 번식의 필수적인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고 그 행동을 다시 하고 싶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보상에 대한 도파민 분비는 일시적이고 적절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술이나 약물 또는 특정 행동들은 이 보상 시스템을 하이제킹해서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알코올은 자연적 보상보다 2배, 니코틴은 약 2배에서 3배, 코카인은 10배 이상의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습니다. 중독이 발생하는 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과 중독 단계입니다. 알코올이나 게임 같은 것을 처음 접했을 때 도파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험이 뇌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둘째, 갈망과 결핍 단계입니다. 반복적인 사용으로 뇌가 높은 수준의 도파민에 적응하게 되면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으면 도파민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져 불쾌한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선택권 상실 단계입니다. 전두엽 피질, 특히 의사결정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중독 행동을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 중독성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나 새로운 알림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우리는 그 작은 보상을 위해 계속해서 화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2617번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매 12분마다 확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성인은 하루 평균 약 4시간을 스마트폰에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사용 시 1년에 약 16.7%를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셈입니다. 이는 1년 중 약 61일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사람은 1년에 약 1460시간, 즉 약 61일 정도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레벨업, 아이템 획득, 승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예측 불가능한 간격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도박의 원리와 유사한 변동 비율 강화 스케줄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더 큰 도파민 반응을 일으키고 중독성을 높입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약 2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며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8년에 게임, 장애게이밍 디소더를 공식 질병으로 등재했을 정도입니다. 게임은 특별히 강력한 중독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게임은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몬스터를 물리치면 경험치가 올라가고
미션을 완료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얻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보상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둘째, 게임은 몰입 상태 또는 플로우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시간 감각을 잃고 완전히 게임에 빠져드는 이 상태는 스트레스를 잊게 하고 일시적인 도피처를 제공합니다. 셋째, 많은 온라인 게임은 사회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길드나 클랜에 소속되어 다른 플레이어들과 상호작용하며 그들로부터의 인정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는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소속감과 성취감의 욕구를 채워줍니다. 넷째, 게임 디자인 자체가 멈추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판만 더라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의 증상으로는 게임 시간 조절 실패,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행동, 게임을 하지 못할 때의 불안감이나 짜증 등이 있습니다. 중독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의 신체와 정신,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으로는 수면 장애, 두통, 눈의 피로, 자세 불량으로 인한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중독은 블루라이트 노출로 인한 수면 호르몬 분비 감소, 목과 손목의 통증 등을 유발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성취감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점점 중독 대상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하며 점점 고립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알아차림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알아차림은 중독 극복의 첫 단계입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과 그에 따른 감정,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중독 행동을 하기 전 그 순간에 멈추고 숨쉬고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려는 순간 잠시 멈춰서 지금 나는 왜 폰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어떤 감정이 들지? 이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러한 알아차림을 기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강화하고 충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을 회복시켜 중독 물질이나 행동 없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독 극복을 위한 실천적 방법. 알아차림 외에도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실천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사용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감정 상태에서 중독 행동을 하게 되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를 통해 트리거를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점진적인 감소를 시도하세요. 완전한 금단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식사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을 조성하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집에 두지 않는 것처럼 디지털 중독을 줄이기 위해 알림을 끄거나 특정 앱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침실에 두지 않는 등의 환경 변화가 도움이 됩니다. 넷째, 대체 활동을 찾아보세요. 중독 행동이 채워주던 욕구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사회적 연결 등을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취미, 오프라인 관계 형성 등이 좋은 예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를 구하세요. 가족, 친구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참여도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전문적 도움을 고려하세요. 심각한 중독의 경우
인지행동 치료 CBT와 같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의지력만의 문제가 아닌 뇌의 변화와 관련된 질환임을 기억하세요. 중독 극복 과정에서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신경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특성 덕분에 중독으로 인해 변형된 뇌의 회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도파민 수용체의 감소로 일상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고 갈망과 불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 시스템이 점차 정상화되고 일상적인 보상에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전두엽 피질의 기능도 점차 회복되어 의사결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안정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 과정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초기 금단 증상은 몇 주 내에 완화되고 도파민 시스템의 회복은 몇 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신경회로의 형성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계속됩니다. 중독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 그 경계를 인식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뇌의 변화와 관련된 상태이지만 우리의 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금단이 아닌 균형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는 현대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의식적이고 목적 있는 사용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독의 과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뇌의 변화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뇌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보상 시스템이 하이제킹되는 현상이죠. 중독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사용에 강한 즐거움, 내성과 금단 증상의 발생, 그리고 결국 통제력 상실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끊임없는 알림과 보상이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사용 패턴 파악, 환경 조성, 대체 활동 개발 등의 전략으로 중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앱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완전한 금단보다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뇌는 변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